아니 미군을 자기 부대 저쪽 부대 같이 근무해도 우리의 최강 유일 동맹인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저 생각을 해요? 생각 자체를 생각 못해요. 자체가 떠오르지가 않죠. 네, 저도 못해요. 변태, 미친, 놈, 싸이 뭐 이렇게 사이코. 이렇게 이 변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불리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노상원이 군에서 잘려 나갈 때 보면 그 성폭행으로 예. 실형 선고를 받잖아요. 예, 실형 선고 받고 나왔고 불명예 제대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현역 시절에 그런 식으로 자기 경력 전체를 날리고 예. 군의 연금도 날리고 나왔다면 네, 이 사람은 세상을 한번 뒤집고 싶었겠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다시 권력을 잡는 그런 꿈을 꿨겠다 싶었어요. 그렇고 최근까지도 네. 그 주위 사람한테 알려지기는 뱀의 죽은 사체에서 나오는 구더기를 먹고 자란 닭을 파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어떤데?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보좌관이 네. 이 초도 보고를 하나 작성을 했어요. 초도 보고서는 뭐냐면 과방위에서 김어준 공장장이 나오셔가지고 예. 1, 2, 3, 4, 5 다섯 가지를 이야기했고 그것에 대해서 김병주, 박선원에게 물어봐라 이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보좌관들 입장에서 의원님 뭘 아시나 하면서 자기들이 분석 보고서 쓴 거예요. 아 미리. 네, 미리. 근데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제 국정원 대테러 팀에서 쭉 성장해 온 친구라서 네. 우리 국정원 스타일로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예. 그건 뭐냐면 공장장이 이야기한 거는 수집해 온 거예요. 예. 정보를 획득했다, 수집했다 이러잖아요. 첩보. 예. 그러면 이 수집팀에서 가져오면은 이게 분석팀으로 넘어갑니다. 어. 공장장이 이야기한 거는 수집해 온 거예요. 예, 그렇죠. 수집해서 이제 던진 거고 이거를 우리 이제 보좌관이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어허. 분석을 할 때 늘 조심하는 거는 내가 과하게 분석해서 내가 모시는 내 상사가 상관이 아, 그건 방어적으로 해야죠. 미스리드라 그러죠. 잘못 인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초도복은 항상 보수적으로 나와요. 그거는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더구나 공당 아닙니까? 예, 그래서 13일 밤 14일 날 새벽까지 초도보고를 우리 보좌관이 작성해서 나한테 이제 오케이. 줬어요. 그 초도보고는 첫 번째 이 한동훈 사살, 그다음에 조국 김어준 양정철 암살. 네. 이것은 판단 유보. 판단 이것은 유보. 첩보가 없으니까 판단할 수 없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군복 매립 같은 것은 이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신빙성이 낮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로 미군 사살. 신빙성도. 그분은 어느 부대를 우리가 지금 주시하고 있어요. 아, 누가 어느 부대를 쳐야 되냐 하면은 미군이 있는 부대를 쳐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근데 미군만 있는 부대는 또 못 쳐요. 왜냐하면 미군이 경계를 쓰니까. 아, 그렇지. 그러니까 한미가 공동으로 근무하는 그 부대를 쳐야 돼요. 그 부대를 우리가 지금 주시하고 있어요. 지금도 감시하고 있고 추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단서를 못 잡았어요. 예,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공장장한테 이 제보를 하신 분이 무인기 구조를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무인기에 별도의 무기를 또 장착한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다. 무인기에는 그 자체로 하나의 그 복합체로 그 안에 폭약이 자체 장착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인기에 무기를 단다가 아니라 자폭형 무인기로 때린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조금 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우리가 신빙성이 낮다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그게 초도보고고. 그게 그 초도보고. 초도보고가 이제 유출돼 가지고 예, 열심히 김어준 거짓말. 허황된 사실 거짓말 이렇게 네, 돼가지고 제가 돼가지고. 좀 미안해요. 박선원 의원실 보좌관이었어. 근데 내 보좌관이에요. 근데 나는 내 보좌관을 아니,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보고서 나왔다는 얘기 듣고 공당은 이래야 된다. 네. 당연하지. 네. 제 역할이 있고 공당 역할이 따로 있으니까 전면 부인해도 저는 전혀 섭섭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제1 중간 보고를 저한테 어제 아 했어요. 이제 중간 보고 업데이트를 했구나. 그러니까 초도 보고, 중간 1 보고, 중간 2 보고, 최종 종합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 해요. 이거. 중간 보고 어떻게 됐어요? 네, 그 중간 보고를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띄워봐 주시면 그래서. 좋겠는데, 근데 이제 이 중간 보고에서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노상원이라고 하는 그 그렇지. 인적 요소.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제 핵심 그 활동가 예. 그 인적 요소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키 플레이어 노상원이라고 하는 변수를 그게 확인됐죠. 집어넣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문상호도 알고, 그다음에 여인영이도 알고, 그다음에 곽종근도 알고 노출된 사람만 알았죠. 다 알아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이걸 계획했다? 그거는 아니지 않나. 왜냐하면 문상호도 조금 순박한 데 있고 여인영이도 독한데 멈칫멈칫한 게 있고 다 그래요. 이진우도 이런 수방사령관. 기획을 할 네.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이 전체를 기획할 사람은 아닌데 노상원을 딱 집어넣으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상원은 원래 합리적 행위자가 아니고 뭐 변태, 미친 뭐 사이엑스, 그러니까 사이코 뭐 이런 식으로 불러져 있고 아 원래 그렇게 불렸대요. 원래 그리고 음모론에 심취한 자인데 이 사람이 김영현과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김영현, 노상원 다 이상한 사람들이 셋 다.
셋 다 이상한 사람인데 가장 극단적인 게 노상원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폭되잖아요. 대통령 김영현에서 최대로 증폭돼서 밑에 내려가잖아요. 예. 사령관들한테. 그럼 이 전체 구도로 다시 정보를 다시 분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이 중간 보고. 그러면 신빙성 낮음이 뭘로 바뀌었어요? 신빙성 낮음이 가능성 배제하지 않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 많이 올려놨네. 그러니까 신빙성 낮음은 한 10% 밑에. 거기서 이제 근데 한동훈은 판단 유보를 했어요. 왜 판단 유보를 했냐면 한동훈이 긴장하면서 대응한 것 자체가 한동훈도 자기만의 첩보가 있다. 자기만이 제보 받은 것이 있고 뭔가 제보를 받았다고 그렇죠. 생각했죠.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일관되게 이 개헌 아니 비상 계엄을 이제 해제하자는 결의안을 요구를 했고 그날 투표장에 들어올 수 없는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는 한동훈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피신했다고 저는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저 사람은 뭔가 그 엄청난 제보를 받았다. 자기 그 생명의 위해에 대한 제보를 그러니까 받았다. 처음부터 그래서 반헌법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은 판단 유보지만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고. 유보긴 한데 예. 예. 조금 높은 쪽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한동훈 본인의 제보와 진짜 보수적으로 공장장의 제보가 합쳐지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가능성 배제하지 않음. 예, 합쳐졌는데도. 이번 조국 양정철 김호준 같은 경우 가능성 배제하지 않음 이거는 우리가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가능성 불배제라고 우리는 써요. 30에서 40%예요. 그다음 가능성 있으면 50에서 60%. 아, 그런 식으로. 가능성 높음 60에서 70%. 이렇게 이제 쭉 등급이 있어요. 이게 보수적으로 판단하시는 그분도 한 단계 올라갔네요.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북한 군복 매립 같은 경우에도 북한 군복만 가지고 입증할 수 있겠냐 하다가 무기, 그러니까 HID라든가 이 사람들이 어떤 무기를 준비했느냐. 예를 들면 암살용 무기, 독침이라든가 이런 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폭약을 내려오라고 할 때 가지고 왔냐 안 가지고 왔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암살조는 이미 그 사람들 능력은 암살조 능력이에요. 체포조 플러스 암살조 신문조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무기를 갖고 왔느냐 해서 저희가 아직 무기를 확정을 못했어요. 스나이퍼 무기가 있을 수 있죠. 여기서 스나이퍼하고 독침하고 뭐 폭약하고 이게 독침은 근접인데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받았다고 하는 너 죽을 수 있다. 제가 받은 사살 이거는 독침이 아니라 그렇죠. 뭐 원거리에서 총격으로 죽인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 능력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격 전용 총이 아니더라도 막 5, 60m, 100m만 떨어져 있어도 뭐 정확하게 누가 어디로 데려가고 그 정보는 이미 갖고 있을 테니까. 자기들 안에서 다 가지고 있을 테니까. 있으니까 몇 시에 뭐 어디 사거리를 지난다고 훨씬 쉽죠.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북한 군복 매립 같은 경우에는 습격한 이후의 행위잖아요. 근데 이제 군복이 이미 나와버렸잖아요. 군복이 나왔잖아요. 나와버렸잖아요. 그리고 계엄 3주 전에 납품됐다면서요. 납품됐고 김병지 의원님이 파악한 것과 별개로 우리가 파악한 것도 또한 북한군의 이제 약간의 그 계급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 이렇게 해서 또 별도로 30벌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네, 또 있기 때문에 군복이 나와버리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 배제하지 않은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 한 40%로 우리가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물증이 확실히 나온 건 아니니까 증언이나 군복은 나왔는데 증언하고 무기 다 아직도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이 꽤 많은데 알겠습니다. 불출대장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미군 사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부대 이게 만약에 그런 기획이 있다면 가능한 부대가 어디냐를 찾고 그 부대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 들여다보고 있고 그 부대에서 당일날 그러니까는 12월 3일 밤에는 그 조직에서 미군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거 말고 우리가 원래 주시했던 것 말고 그 다음에는 5, 6명이 함께 근무하는 미군이 5, 6명이 들어와 있고 우리 군하고 함께 근무하는 곳에 담당하는 실장이 노상원의 비서실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부대인데 근데 노상원의 비서실장 출신이 미군이 소수가 있고 우리 군이 있는 곳에 부대에 있더라. 부대 실장. 근데 실장 이 친구 대령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의심스럽죠. 그리고 노상원이는 그 부대의 지휘관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등장하지 않은 부대죠.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부대인데 근데 이거는 워낙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이 정상적으로 성장한 군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나쁘게 봐도 여인영이나 이진우나 문상호는 이런 기억을 못해요. 못하죠. 못해. 도저히. 미군을 자기 부대 저쪽 부대와 같이 근무해도 우리의 최강 유일 동맹인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저 생각을 해요. 생각 자체가 떠오르지가 않죠. 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변태, 절대로. 변태 뭐라고요? 변태, 미친 놈, 싸이 뭐 이렇게 사이코 예, 이 변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불리웠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노상원이 군에서 잘려 나갈 때 보면 그 성폭행으로 예. 실형 선고를 받잖아요. 예, 실형 선고 받고 나왔고 불명예 제대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저는 뭐 그 현역 시절에 미친 사이코로 불리는지는 몰랐는데 현역 시절에 그런 식으로 자기 경력 전체를 날리고 예. 군의 연금도 날리고 나왔다면 네. 이 사람은 세상을 한번 뒤집고 싶었겠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다시 권력을 잡는 그런 꿈을 꿨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그 주위 사람한테 알려지기는 뱀의 죽은 사체에서 나오는 구더기를 먹고 자란 닭을 파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다 엮이잖아요. 뱀의 죽은 사체와 그 구더기를 먹은 닭을 또 팔아요 사람에게. 이 노상원이 생업을 했던 일이 네, 최근 생업했던 일이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엽기적인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죠. 그에 대한 그 추적, 소위 그 노상원의 엽기 행각에 대한 추적 그건 별도로 해놨어요. 어. 제가.